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하락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전대 기간인데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민주진영 지지도입니다. 박시영 대표는 오늘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세부 내역 중 진보층은 58%,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51%로 나왔다며 정청래 후보를 선호하는 층에서는 긍정평가가 50.6%로 김민석 후보를 선호하는 층 95.6%와 비교해 대통령 지지 패턴이 완전히 갈린다고 했습니다. 즉 핵심 코어 지지층의 절반이 지선 전 90% 후반대의 지지도를 보이다가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지금 지지율 폭락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층만 쏙 빠져서 떨어졌다는 게 큽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해 제가 여러분들께 제 분석이 적중했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망했습니다. 이걸 제가 원할까요? 전혀 1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제가 틀리고 이 대통령이 맞았으면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가 맞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모든 개혁 동력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자 그리고 비하 발언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뇌가 없는 이직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합니다.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정의로운 분들이죠. 이분들은 대통령이 공격받을 때 전면으로 싸워주는 정의 병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는 개혁 정책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검찰, 사법제도 개혁, 언론구조 개선, 재벌과 시장 질서 개혁, 부동산 정책, 복지 확대처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은 모든 집단의 동의를 동시에 얻기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세력은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정부를 압박합니다. 이때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의 신뢰까지 잃으면 개혁을 지속할 정치적 힘도 함께 약해집니다. 개혁은 정책의 옳고 그름만으로 추진되지 않습니다. 저항을 견디고 정책을 완성할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하고 키보드만 시끄럽고 이 대통령 근저당권은 제대로 실드도 못 치는 뉴 이재명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던 진짜 지지자인데 왜 이분들을 멀리 하려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화가 나는 게 요즘 2030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 중요하다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권력의 붕괴는 언제나 자기 기만에서 출발합니다. 청와대는 지금 30%대로 폭락한 국정 지지율의 원인을 2030 세대의 이탈이나 야당의 발목 잡기로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30이 외면한 게 아니라 당신이 가장 힘들 때 앞에서 피를 흘리며 막아주던 동지들이 지금 당신을 등지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선택했던 유일한 이유는 점잖은 정치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기득권을 단칼에 베어버릴 선명한 투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좋은 분이죠. 인성, 품격 이런 부분으로 1도 비판할 분은 없을 겁니다. 자신에게 괴롭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푸냐고 물어보니까 풀을 뽑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화나면 풀 뽑습니까? 저는 술을 마시는데 다만 이런 성인구자 같은 문 전 대통령도 여러 국정 운영에 있어 답답함이 있었고 분명 특히 윤두창의 2년 반의 반란을 결국 제압하지 못하고 정권을 내준 것 이것 때문에 실제 많은 성과에 비해 평가를 받지 못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칼잡이를 원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성이 좋아서 성인군자라서 그게 아니라 태종처럼 좀 쓸어버려라. 그런 의미로 국힘 좀 작살내고 개혁 좀 시원하게 해라. 이게 이 대통령이 유력 대선 주자이자 결국 대권을 먹은 핵심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그는 국힘당을 작살내기는커녕 그들과 골프를 치며 개헌을 야합하고 오히려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의 민주당을 작살내고 있습니다. 아니 수박들도 성공하지 못한 민주당 박살을 대통령이 해버렸습니다.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민심 위반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가 그 대리인의 계약 위반을 선언하고 채찍을 들어 친 가장 끔찍한 징벌입니다. 심장이 떠난 육체는 결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쿠바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 대실패로 끝나자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지지율이 수일 만에 10% 넘게
대폭등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사과의 배경을 묻자 그는 승리했을 때에는 자기 공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100명이지만 실패했을 땐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유럽 순방 중 막스 베버의 글을 인용해 좋은 의도만 앞세우고 결과는 나 몰라라는 신념 윤리보다 결과를 예측하고 책임지는 책임 윤리가 정치인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며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책임을 강조한 발언이고 당시 정청래 민주당 지도부의 운영을 전대를 앞두고 저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 대통령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금 친명을 외치는 자들 그리고 차기를 노리는 자들 그들 뜻대로 될까요? 아마 이 대통령이 위기일 때 가장 먼저 청와대에서 도망칠 자들입니다. 관련해 해당 건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문서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비평가 중에도 봐 내가 대통령 생각을 맞췄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B에 속한 사람이고요. 아 죽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비평가 중에도 A에 속한 사람은 대통령 생각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걱정이야. 혹시 그런 게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을 못 잤어.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래도 대통령의 의사를 조금은 존중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정부 입법안으로 그냥 100% 가게 되면 이 A가 난리가 날 거야. 코어 지지층을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달리 지지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달리 지지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 눈앞에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힘당을 찍어줄 수도 없어. 여론조사 지표에서도 혹시 이게 떨어지면 대통령 위험해질지 모르니까 나 대통령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계속 대답을 해. 지표에는 안 나타나요. 이 코어 지지층은 이 A그룹은 대통령이 잘 나갈 때 인기가 있을 때는 표도 안 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럴 때 제일 먼저 누가 떨어져 나간다? B가 제일 먼저 떨어져. 지금 이제 내 친명이요 이러면서 막 내세우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돌 던져.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막 당선될 때는 막 노 대통령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을 때는 구속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재인 대통령 잘 나갈 때는 막 거기 옆에서 하다가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백신 사기극 책임져라 막 이러고 지금 막 이재명 최고야 이러고 나대는 사람들이 겨울이 오면 제일 먼저 떠나가고 돌 던져요. 근데 이 A에 속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지. 그 일이 잘못된 게 다 대통령 책임만은 아니잖아. 그래도 우리가 이 진영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욕먹고 이럴 때 지켜줘요 이 사람들. 근데 이번 검찰개혁안이 1차 입법예고안이나 2차 입법예고안 그대로 됐어 봐요. 이분들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는 않는데 식어. 지금 당장은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버팅겨주는 힘이 엄청 약해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나서 막 수백만 명이 조문하고 이랬지만 그 초기에 현대건설이 북한에 보낸 그 4억 달러인가 그 문제 때문에 특검을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을 했고 지대로 다수였으니까 그거를 거부권 발동을 안 하고 수용한 것 때문에 이 코어 지지층이 식었거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나서 어려움을 겪을 때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코어 지지층이라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